국민의힘 부산 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이변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후보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동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지영 후보가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지영 후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지영입니다. 고향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쭉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걷는 거리, 제가 다니는 길 모두가 다 익숙하고 친숙하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네. 그 간간히 이제 부산에 와 보시고 동네도 왔다 갔다 해 그렇죠. 보셨잖아요. 예. 그때 봤을 때의 동네와 지금 이제 후보로서의 동네를 네네. 봤을 때 느낌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작았으니까 모든 길들이 크고 길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살던 그곳은 내성민학교 중심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온천장이나 사익동 쪽은 그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또 완전히 도시 형태가 바뀐 상황입니다. 네.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제쳤습니다. 네. 달리 이야기하면 본인 이 후보의 경쟁력이 정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 당시에 우리 신청했던 후보자가 7분이나 되셨고 저희가 3자 경선 통해서 또 양자 결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힘든 시간에 후보자들끼리도 정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경쟁력이 좀 더 있었다기보다는 우리 동네 시민들께서 먼저 국민의힘부터 굉장히 변화를 요구했던 게 아닌가. 저희가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선거인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공약과 이제 동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앞서서 저희가 대담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여담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 동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성국민학교 졸업생이신데 네, 당시에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당시 내성국민학교의 첫 여성 회장 출신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언뜻 듣기로 그때 했던 연설. 네네.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당시에 이제 삼성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회장 선거에서 그런지 반장 선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1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때부터 정치인의 피가 좀 흐르고 있었던 글쎄요. 그때부터 조금 훈련이 됐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동네라고 하면요. 부산 네. 지역 안에서도 좀 옛날부터 좀 양반 도시, 양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만큼 조용했어요. 조용하기도 하면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뭐 교육하면 당연히 동네부터 중심이 되었다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다. 당연히 그 명성은 이어가지만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세요? 여전히 동네는 그 향교와 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부터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동네는. 그리고 이제 그 명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동네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 동네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되게 강하신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교육 행정적으로 또 교육 콘텐츠적으로는 좀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변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데 대한 그 학부모님들의 갈증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로 교육 때문이라도 유입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 유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유출까지 큰 유출은 아니라도 유입은 사실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약으로 이어가 보면 다시 교육 특구로서 더욱더 동네가 교육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IT 시대에 이제 최첨단을 걷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IT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를 미래형 과학교육 특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해서 IT 기술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콘텐츠 제공에 대한 거는 학교 차원이 아닌 동네 지역 안에서 이제 그 콘텐츠를 제공할 다른 어떤 게 공간에 대한 설립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깊이 검토 중이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더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강한 거는 다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체되어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동네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 시민들이 굉장히 점잖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깊이 있는 그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우리 어떤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면 동네의 여러 가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동네의 큰 방향은 동네의 그런 장점을 살린 교육과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이제 개발에 더 집중해서 동네를 발전시키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하신 게 있죠.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참 흥미롭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교육감 선거 제도가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도 자주 일어나고 선거 비용도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좀 책임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선거 제도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선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거의 똑같은데 관심이 떨어지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선거 제도로 우리가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제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뭐 러닝메이트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책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그 선거 제도가 되고 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거 제도로 모색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3년간 국회, 중앙당 두루두루 이제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밟아온 정치인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지내오시면서 이제 많은 또 의원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롤모델이 있으세요? 저의 롤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고 국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리는 모습은 정쟁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여야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정책 만들고 그렇게 조용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각이 안 되세요. 오히려 굉장히
그 자극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념적으로 좀 선봉에 선다던가 아니면 뭐 투쟁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네,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후보님의 스타일이 네. 성실하게 이제 일하겠다. 네. 나의 스타일은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아닙니다. 할 말 할 때는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도 네네.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지역 기반을 많이 다지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 아니면은 뭐 좀 분석은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 행사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님을 자주 뵀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대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또 다정하시고 굉장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면서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의의 경쟁, 정정당당한 멋진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여 개 언론사와 서지영 후보와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신 다른 기자님들의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때 지금 운동권 세력이 굉장히 많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60여 명이 되는데 네네. 내가 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 운동권 세력을 바꿔놓는 선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이신지 네네.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시는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슬로건이 선수 교체였는데요. 선수 교체는 우리 동네에 저도 경선에 이제 후보자였기 때문에 동네 선수도 좀 교체시켜 주시고 국회 선수들도 교체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실망을 거듭하고 계시거든요. 다수 의석을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정쟁과 투쟁, 갈등의 모습만 보여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국회의 구성원들을 좀 바꿔서 국회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교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교체를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시장도 조금 죽은 느낌이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보님만의 어떤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문화적인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광 산업을 좀 더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내려왔던 것으로 좀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산업적인 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동네에 여러 가지 지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건설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육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동네에서 가장 큰 축제가 동네 읍성축제입니다. 동네 읍성축제는 임진왜란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성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교가 있고 대원군도 철폐하지 못했던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라는 또 역사적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들을 좀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동네 읍성축제도 이 임진왜란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그 축제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산을 대표하는 수준 높은 역사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네로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해외에 있는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역사와 문화가 담긴 수준 높은 콘텐츠로 관광 산업으로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서 네네. 부산의 동력이 새로운 동력이 좀 찾아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후보님도 그런 어떤 부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있으신지 네네네. 그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 심도 깊은 복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복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성할 것은 정확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동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할 만큼 좌절감과 상실감이 큰 거는 그만큼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부산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힘을 모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만이 아니라 기업들, 대한민국 전체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 에너지는 저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최근에 여러 가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산이 그 어느 해외 제가 어느 해외 일간지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살고 싶은 도시로 여러 가지 수치가 껑충 튀었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을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쟁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현 정부와 그 부산시를 공격할 것인가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귀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때고요. 이게 우리에게 모아줬던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산시키지 말고 이 에너지를 다시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일이고요. 시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건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해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했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 부산의 동력을 잃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이 그 우리가 늘 국민의힘에서 추진해 왔지만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산업은행 이전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만 합의해 준다면 당장 할 수 있죠. 법 개정되죠. 민주당은 근데 정쟁적인 법안은 다 단독 처리했잖아요. 왜 이 법안은 그렇게 처리에 그 협조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냉담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부산 시민들이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유치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 유치를 통해서 그 금융도시로서 좀 새롭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도 같이 동의를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음만 모은다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그러나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산 발전을 위한 법안의 처리에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서 분명하게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가 좀 크신 거는 그 아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말씀 많이 하시고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72년생, 73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75년생이다 그러면 일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뭐 50대 저도 이제 뭐 만 49세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한 51세 되는데 어디 가서 적은 나이는 아닌데 굉장히 일하기 좋은 나이다. 그런 좀 변화되고 젊은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희가 잘 따라서 그 좀 변화된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좀 더 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네는 서지영으로 선수 교체가 경선 때의 슬로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선 가면 따로 생각해 놓은 슬로건이 있으세요? 제가 맨 처음 준비했던 슬로건은 아주 평이한 슬로건입니다. 그 슬로건을 그대로 쓸 생각인데요. 네. 동네를 새롭게 준비된 서지영. 이것이 제 슬로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동네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동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서지영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선출해 주신 후보입니다. 그런 변화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동네를 새롭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2일 총선에서 동네 지역 민심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저희도 주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지영 동래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